뉴스브리핑 더 보기. 아동 반환 소송과 양육권 소송에서 다 이겼는데도 볼 방법이 없다고? Why? 아, 이거 예전에도 뉴스 났던 것 같은데. 아, 끝난 얘기구나. 네, 한국인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라졌다면서 이 서울 강남역에서 러닝머신 위를 뛰며 시위를 벌인 미국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인공지능으로 영상 또는 이미지를 합성 조작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 4,691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2주째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들은 실종된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인도와 일본 여행기 등을 꾸준히 올려왔지만 이번엔 2주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커뮤니티 글을 통해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아무 내용도 남기지 않았다고 프랑스 한인에 요청을 했는데, 하루 전인 18일 오후 김 씨를 만났다 한 지인은 김 씨가 파리 북역 인근 숙소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헤어질 당시 카페에 앉아있다가 산책할 거라 했었다. 오 마이 갓. 내 채팅이 계속 안 들어오길래 위만 보고 있었거든요? 맞다, 내 채팅 위치 옮겼지? 깜빡했다. 잠깐 물 좀 들고 올게요. 나는 되게 안 켜지네?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안 켜지지? 켜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유튜브 보면서 기다려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왔다. 나 맞다. 내가 채팅창 위치 옮겼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하냐. 2주 동안 연락 두절이면 뭐. 확실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왜 뽀코 안 오냐고요? 뽀코 방송 왜 안 켜냐 이 뜻이에요? 그거는 뽀코한테 물어보셔야죠. 뽀코 디스코드 있잖아요. 뽀코 디스코드. 왜?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아파트 외벽이 구멍이 숭숭 뚫려 철근이 노출되거나 누수가 잇따라 발생하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공사 측은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 KBS 대전이네. 사장님 때문에 다 망할 뻔. 100인분 노쇼. 요식업집이지 행사 그게 아니죠.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 만찬 장소로 다시 잡은 장소에 여기는 왜 그걸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그 집 주세요. 그것도 그러면 사장님 사정이시고요. 저희는 그 집에서 못해요. 사장님 집에서는. 음식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저희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세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이 행사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행사장이 망할 뻔해. 아닌데요? 이번 주 목금토 켠다고 했는데요? 꿈꾸셨나? 그러니까 예약금 같은 거 안 받나? 근데 식당 예약금 잘 안 받긴 해. 예약하면 예해. 왜냐면 예약금 거셔야 된다 이러면 그러게? 왜 예약금 거셔야 된다는 말을 안 하지? 예약을 안 해. 예약할 때 예약금 안 받아. 그냥 전화로 예약한다 하면은 네, 몇 시에 몇 분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진 않는데 웬만하면 뭐 요구를 했나? 한번 일단 했어요. 아니 망할 뻔했어요. 요식업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는 밥 먹으면서 행사가 돼요. 요즘 한정식 집들 다 돼요. 그럼 되는 집을 잡으셨어야지 처음에. 지난 3월 말 경기도의 한 식당으로 예약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4월 26일 금요일 날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조금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러면 안 싸지. 4월 26일. 저녁에 그러면. 예. 4월 26일 금요일. 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가 100명분의 식사를 예약한 건데요. 이후 사전 답사차 식당까지 찾아와서 꼼꼼하게 음식도 먹어보고 내부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꼼꼼한데? 식당은 예약 당일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약 3시간여 전 돌연 취소 전화를 받습니다. 왜? 대체 그날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식당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6년 장사 와중에 이런 노쇼는 처음이다. 네, 그 한정식집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제보인데요. 그 지난달에 파주에서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 또 그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말에 제보자 식당으로요. 그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100명 단체 식사가 혹시 가능하냐, 메뉴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듣더니 예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솥 그러더니 도시락. 실제로 3일 뒤에 관계자 2명이 심지어 사전 답사까지 나왔습니다. 오. 여기가 뭐 100평 규모고요. 1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둘러보고 심지어 음식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크다. 그러더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4월 26일 저녁 6시 100명이서 뭐 표고 탕수에 잡채 포함 25,000원짜리 메뉴 하겠다 확정을 했고요.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방문까지 다 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예약 취소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일단 믿고 사장님은 예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전 답사까지 올 정도면 보통 의전이 아니네요. 엄청나네요. 예. 자, 근데 100인분 네, 이거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탕수, 버섯, 표고 탕수육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버섯 불고기도 끓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난 뭐 이 접시라든지 수다가 긴 게 너무 짜증나. 너무 수다가 길어. 수다 긴 건 나로 충분해. 40만 원짜리를 추가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걸 하고
100인분이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리스트에서 와, 장도 다 그래서 갖고요. 추억을 이런 식으로. 냈대. 아침에 쌀도 씻어서 불려두고 잡채가 또 중요하거든요. 잡채하려고 채소들도 다 트위치 안 켜졌다고요? 그러네. 이렇게 켜도 돼요? 스위치는? 장만 해두고 중요한 메인인 버섯 불고기 같은 것도 끓여뒀는데 그래서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다 전동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100명이 왔을 때 와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미리 다 세팅을 네, 해야지. 버려요. 자, 사장님은 이 단체 손님 맞이를 아침부터 저렇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막 공분서주하셨는데 예약 5시간 전에 관계자들이 식당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예약 과정에선 언급한 적이 왜 안 없었던 버려야 얘기를 갑자기 5시간 되는지 전에 설득 좀 꺼내네요. 해줘. 체크포인트 짚어. 그 트위치를 왜 안 버려야 되는지. 그분이 납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무슨 행사를 할 거래요. 시장이 오신다고, 시장님이 오실 거라고. 저희가 어떻게 뒤를 돌아 밥을 먹냐고 하면서 자리 배치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면 알겠지만 큰 홀이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파티션 하나와 그리고 이제 의자 배치를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몇 개 고친다고. 자, 뭐 지금 한 지역 매체에선 부시장이라고 하고 지금 사장님이 전해 듣기로는 시장이라고 분명 들었다고 하시고 뭐가 됐든 시장단, 남양주시 시장단이 행차를 하시니 이 식당 자리 배치를 바꿔놔라. 네, 그렇습니다. 예약 당일에 이제 한 5시간 정도 전에 그때 그 사전 답사를 왔던 관계자랑 다른 두 분이 3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뭐 시장단이 오니까 이렇게 등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렬로 이렇게 쫙 파티션 다 없애고 테이블하고 의자 대신 놔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협회에 와서도 지금 이대로도 잘 드시고 갔으니까 파티션은 그냥 두고 이대로 두고 그냥 식사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관계자들이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옥신각신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가길래 사장님은 아니 뭐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래서 뭐 남양주시 그 시장단 그리고 뭐 공무원들 이렇게 와서 드시겠거니 했는데 예약 3시간 전에 돌연 띠리리링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그 행사 3시간 전인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책임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예약 취소할 거예요. 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100명이 그럼 딴 데 어디 가? 100명은 또 어디 가? 여기서 또 식당 또 따로 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일 취소도 취소인데 3시간 전 취소는 진짜 오반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슴이 툭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음식 재료 준비 다 맞췄고 지금 테이블마다 식기까지 다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인데 이 취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때문에 취소를 하시는 거냐라고 이게 물었더니 자리를 바꿔주지 않아서 취소하겠다. 즉까지 말해서 의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음식 다 준비했는데 어떡하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시장단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원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말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전화 예약했던 관계자는요. 처음에 예약 전화한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런데 혹시 그 식당의 파티션은 어떻게 배치가 되냐, 뷔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동이 가능한지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장님은 녹지도 않고 뭐 그냥 하자,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사장님은 이 사전에 테이블이라든지 파티션 이런 것들 이동해야 한다든가 이런 자리 배치 관련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관계자랑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파주시청이며 남양주시청이며 다 전화 걸어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또 그러다가도 너무 답답해서 정비로 장애인체육대회 주최하는 본부가 또 멀지 않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뭐 상황 설명했는데 그 남양주시 그쪽은 그 30분 전에 갔는데요. 그래서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요 정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터덜터덜 식당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명분으로 준비한 음식 재료들을 본인 손으로 하나하나 버리면서 우셨대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쯤에 여러 차례 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그 책임자한테 드디어 콜백이 옵니다.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요식업집이지 행사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 만찬 장소로 다시 잡은 장소에 여기는 왜 그걸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해주세요. 그것도 그러면 사장님 사정이시고 저희는 그 집에서 못해요 사장님께서는 음식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행사 당일에 사장님께서 저희 행사 당일에 사장님이 세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이 행사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행사장 나갈 뻔했어요. 아니 나갈 뻔했어요. 음식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는 밥 먹으면 행사가 돼요. 예술 한정식 집들 다 돼요. 그럼 되는 집을 잡으셨어야지 처음에. 자, 박 교수님. 네.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냐면 행사 물론 뭐 이 얘기는 이제 자리 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사장님 말씀이 훨씬 더 옳죠. 왜냐면 만약 정말로 그 행사가 중요했다면 사전 답사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사전 답사를 했을 때 이 배치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셨던가 아니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 예약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하지. 3시간 전에 와가지고 요구하고 안 되면 취소한다면 어떡하냐? 아이고 참. 내가 최근에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만나기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됐음. 변명이 좀 이상함. 물건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랄. 누가 봐도 구라죠? 약간. 근데 2시간 전에 말하니까 좀 짜증났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하길래 싹 다 대답해주고 어제 온다는 사람이 오늘 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래요? 어제 온다 해놓고 연락도 오늘 온 거예요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주고 그냥 그러면 저 사겠습니다 이러길래 직거래 하시겠어요? 뭐 택배 거래 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럼 택배 거래 언제 되냐? 그 직거래 하고 싶다. 어디 동에서 하고 싶다길래 거기는 몇 시랑 몇 시에 가능합니다 이랬더니 아 제가 학생이라서 그 시간은 제가 안 된다 이러길래 아 그럼 택배 거래 해야겠네요 이러길래 아 그럼 택배 거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돈 보내주시면 택배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3주 뒤에 연락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아 제가 3주 뒤에 반드시 살 거라서요. 예약이 되는 거죠? 저는 예약 완료된 거죠?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입금순이어가지고 입금 먼저 한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 이랬더니 진짜 숨질래요야. 그랬더니 막 3주 뒤엔 반드시 살 건데요 이렇게 말했어. 그냥 입금순입니다 하고 그 뒤로 그 메시지 안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커버 영상이 2만 개라고? 미친 거 아니야? 빵 자꾸 그렇게 핸드폰 하시면 저는 춤을 출 거예요. 따라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래. 에? 골프장에서 카트에서 추락했는데 골프장 카트에서 어떻게 추락해서 사망해? 진짜 이거 진짜 운 없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알죠? 넘어졌는데 하필 그 자리에 뭐가 돌이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 하필 그 자리에 박았는데 거기에 뭐가 터져가지고 하필이면은 막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멩이에 머리부터 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신선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카트에 마저 깔렸나? 아 근데 카트에 깔려도 머리부터 깔렸나? 그러니까 지난 12일 오후 이 골프장에서 49살 이용객 A씨가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51살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에는 A씨 등 4명이 6번 홀에서 7번 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카트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닷새 만인 그제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와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심정지 뇌사 어쩌고저쩌고 심정지 와가지고 와 이거 너무 허무하다. A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 사고 당시 카트를 운전했던 캐디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전날 경찰은 하루 유서가 전날.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가지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어요. 직접 조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아 이제 처벌 막 이런 거 받을까봐 막 이렇게 하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해당 골프장 측은 고객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캐디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부담을 준 적이 그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3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캐디가 숨져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30년 숨진 넘게 캐디에 일했어? 대한 카트 사고 수사는 종결하되 골프장을 상대로 한 안전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너무 허무하다. 뭐냐 이게? 아이고. 중년 남성에게 14억을 뜯어서 호스트에게 탕진. 부산의 타이완 관광객 증가. 하지만 5월 특수 기대이야.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한 여자의 반전 결말.
ずっと月曜から夜更かしずっと見ていますので、言葉も違うのに何が面白いんですか？字幕もついていますので、オチとかわかります。日本の笑いがわかる。なんで日本に来ようと思ったんですか？なんか日本の男の子好きだから日本に来ました。それでいい人見つかったんですか？もう昨日初めて会ってすぐやりました。そして彼氏になりました。日本人彼氏？中国の子。ずっと月曜から夜更かしずっと見ていますので。言葉も違うのに何が？左ってすごいかわいい。人生で初めてマッチングアプリを始めました私。マッチングアプリで乱れ打ち。遊べる人がいっぱいいるって感じで半島はできたかなっていう感じ。どういう人がタイプ？山田孝之。ワイルドな感じ。実際出会えた人は誰？高見盛りさん。今ちょうど無職なんでできる限り遊ばないとっていう感じで、最近はサメを釣ってるんですね。すごい本当に。これはちっちゃいんですけど、サメの画像も気なんですけど、赤いティッシュって名前、これは誰ですか？これ僕で、元 AV の男優をやってたんですね。와. 24年間やってました。人生で初めてマッチングアプリを始めました私。 일본의 남자 AV 배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돈도 많이 못 받는데 남자 AV 배우 비율이랑 여자 AV 비율이 거의 한 300대 1 수준이래요. 여자 AV 배우가 300명 있으면 남자 1명 있는 수준. 근데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해야 될 게 많은데, 근데 뭐 돈은 박봉으로 주고 막 이러니까 하려는 사람 딱히 없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적게 받는다고? 최애 아이를 스포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멱살을 잡은 50대. 근데 이건 되게 착한 거 아니야? 멱살만 잡고 안 때렸잖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눌렀다가 님들 스포 당할까 못 누르겠어요. 그러게 스포를 왜 해? 제정신이 아니구만. 왜 재밌는 거 없나? 따다디도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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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도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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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도 따도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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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도 따도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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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도 디도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오잉 빵뽕 삥뽕뽕뽕 삥뽕뽕뽕 땅땅 띵띵 똥똥 띵똥똥 또잉.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혹시 존백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아시나요? 만화가 원작인 이 작품은 일본의 블랙 기업에 다니는 주인공이 좀비와 다를 바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갑자기 진짜 좀비가 나타나면서 주인공이 다니던 블랙 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지자 좀비 세상이 훨씬 더 즐겁고 보람차게 사는 청년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좀비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힐링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받으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죠. 대체 블랙 기업이 뭐길래 어째서 좀비 세상이 더 즐거운 걸까요? 일본 직장인들은 왜 이 작품에 힐링을 얻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의 블랙 기업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블랙 기업은 직원을 불법으로 혹은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폭사시키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폭력단이 운영하는 반사회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2001년 일본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이 채널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의 기업을 블랙 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에서만 사용되던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2009년 블랙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긴 제목의 영화가 공개된 뒤에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IT 회사의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 IT 업계에 대한 인식이 특히 안 좋아지게 되었죠. 그럼 대략 2001년부터 블랙 기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것일 뿐 이전에도 일본에는 블랙 기업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1960년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귀가하는 것은 주 1회 뿐 회사에서 자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엔 이게 부당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새벽 1시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 어린 자녀의 기억은 잠자는 모습밖에 없다. 당시엔 이런 사람들을 기업 전사나 모래사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업 전사라니 히어로 같은 말이네요. 아무래도 당시엔 일본 경제가 부흥하던 시기였기에 그만큼 임금도 오르고 기여에 따라 직책도 보장받았으며 회사의 성장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사정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1991년 일본의 버블 10년 경제가 전에 붕괴하고 일본은 30년간 일주일에 한 신체에 번 빠지게 집에 되면서 갔다고요? 기업의 수익은 급감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말이 일본 사회에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출장을 최대한 줄이거나 1박 출장이라면 일주일에 어떻게 한 해서든 번 당일에 집에 해결하라는 갔다고? 지시가 많아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호텔의 그레이드를 5성이나 4성에서 몇 달에 3성으로 한 보고 번 낮추게 됩니다. 그런 일이 물론 휴일도 있었고. 반납하고 잔업도 늘어나면서 과로사 하는 일이 아니야?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후 잔업 금지령이 생겨난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극히 일부였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 영화 블랙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사실 블랙 기업의 정의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영화의 블랙 기업은 대체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회사가 작지만 나름 성장하고 있다. 직원들이 침낭을 가지고 있다. 잔업이 항상 있다.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날이 갈수록 괴롭힘이 심해진다. 필요 경비는 자기가 부담한다. 과도한 일로 인해 직원의 정서가 불안해지는 것에 주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영화 이후에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일반화가 되지만 그렇다고 블랙 기업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 계기는 2015년 일본에 있는 도시의 젊은 남녀들이 기대하고 설레이는 크리스마스의 이른 아침, 도쿄에 살던 대기업 광고회사 덴츠의 신입사원 24살의 다카하시 마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일도 일생도 너무 괴로워. 지금까지 고마웠어 엄마. 그러자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마쓰리는 힘없는 대답을 한 뒤에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마쓰리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 일본 최고의 대학 도쿄대까지 갈 수 있게 임신양면으로 도와준 엄마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며 2015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한 뒤 한 달간의 취업 활동을 한 뒤에 대기업인 덴츠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마쓰리는 덴츠에서 인터넷 광고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덴츠에서 1년 5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녀의 출퇴근 카드 기록에는 잔업으로 일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이 된 10월 잔업 시간이 130시간, 그 다음 달인 11월 잔업 시간이 99시간입니다. 대부분 새벽 시간까지 일했으며 휴일도 출근에 일을 했습니다. 덴츠 측에서는 그녀가 10월 69.9시간, 11월에는 69.5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의 암암리에 처리되었던 형태로 정규 노동시간 외에 월 70시간이 넘으면 노동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녀가 잔업으로 10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수면 시간은 평균 하루에 2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줄면서 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회사 측에 호소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금의 업무량으로 힘들다면 네 능력이 없는 거야. 머리도 좀 정리하고 눈이 충혈된 채로 출근하지 마.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도 유망한 엘리트였던 그녀의 죽음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본 노동후생청은 잔업시간 기준서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녀를 악랄하게 피던 상사는 그녀가 자살한 뒤에 회사를 퇴사했으며 덴츠의 사장 역시 계속된 비난 속에 얼마 안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문자를 받고 더 나은 뒤 절대 죽어선 안 돼가 아니라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며 후회만 남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덴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덴츠 측에서는 해당 일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산재 인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1억 6,800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매뉴얼을 중요시하는 일본은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남으면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적응해서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 역시 특징입니다. 덴츠 사건 이후 일본 기업에서는 휴일이나 새벽까지 잔업시키는 것은 사라졌지만 일본의 블랙 기업은 최근 이러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우선 최대한 젊은 직원을 쓰려고 하고 면접에서는 그들의 인성을 특히 살피게 됩니다. 회사에 입사하니 겉모습에 대한 자기관리가 철저한 이쁘고 멋진 젊은이들 뿐입니다. 그리고 상사는 이쁜 오엘상,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어집니다. 일을 못해도 으쌰으쌰 서로 응원하며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벌써 마음에 듭니다. 그 때문인지 프레셔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정시 퇴근에 잔업도 거의 없죠. 어느 날 상사 여직원이 안 보입니다.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것이었네요. 휴가도 크게 바쁘지 않는 날을 골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서로 동등하게 밝은 얼굴로 일에 관해서 토론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거 완전 화이트 기업 아니야? 월급 누팡이 바로 이런 건가? 대부분의 직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19만 엔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개인 시간도 충분해서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거나 운동을 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일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회사 성장에 기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월급도 오를 것입니다. 5년 뒤 월급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19만 5천 엔. 5년 동안 5천 엔 올랐네요. 이렇게 마치 화이트 기업 같은 한 해 분위기를 만들지만 월급은 적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월급을 올리고 싶으면 직원들 스스로 잔업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은 크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도 적어지면서 직업을 구하는 젊은이들도 구직 사이트에서 이직률이 적은 회사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구할 때도 장점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업을 유로 블랙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진화된 블랙 기업이지만 그중에 야망을 가진 친구들은 남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블랙 기업의 문화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덴츠 기숙사입니다. 두 개의 건물이 나오는데요. 덴츠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이 외에도 다른 기숙사 건물도 있는데 마쓰리 씨가 살던 기숙사는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린 장소도 마찬가지로 4층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높네요. 이럴 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주면 좋은데 어머니는 떨어져 있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바빠서 4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대를 하고 있는 방이 있네요. 대부분 8만엔이고 네, 좀 이런 느낌이네요. 1K라고 하네요. 1K. 한 6.5평? 네, 방은 이런 모습이고요.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누웠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덴츠 본사고요. 마츠리 씨가 있던 덴츠 여자 기숙사에서 3.5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마츠리 씨가 있었던 기숙사입니다.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부려먹은 것 같기도 하고 새벽에 항상 퇴근을 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갔을 텐데 택시 요금은 2,000엔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내줬겠죠. 야근 수당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90만 엔을 또 따로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죠. 이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일본도 모양을 하고 있대요. 여기 바로 근처가 긴자역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후 10시가 되면 빌딩 전체에 불을 끄면서 우린 이제 새벽 시간에 작업은 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퇴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나토구인데 미나토구의 등대 뭐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요? 게임업계에 있을 때 구로의 등대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다니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꽤 야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구로에 있는 그 게임 회사가 아직도 등대라고 불리나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영상에 처음 언급한 존백 있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만화는 더욱 재밌습니다. 저도 이 존백을 보고 얼마 전에 만난 친구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둘 다 따로 만났는데 서로 비슷한 말을 해서 인상에 크게 남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 두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은 세상이 갑자기 멸망해서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에 자급자족으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지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서 기억에 남아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따로 만난 두 친구에게 들으니까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들 역시 힘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술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나 아는 사람이 넥슨에서 일하는데 만족도 장난 아니었는데? 엄청 좋아하던데. 그 정도로 심하다고는 안 하던데. 근데 그냥 뭐 같은 회사라도 뭐 어떤 부서냐, 어떤 일을 하냐, 어떤 프로젝트 진행 중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뭐. 지금 바뀌었다고. 내가 말한 등대라는 건 그 3N도 심했어요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적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한 거 그 정도의 과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랬다. 그래가지고 넥슨 일하시는 분은 되게 만족도 진짜 좋았음. 만족도 엄청 좋고 막 회사에서 되게 잘 챙겨준다고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회사가 너무 힘들면 사람이 조가지기 힘들지. 그러니까 진짜 못돼 처먹은 사람이 더 못돼 처먹어지고 진짜 성격 좋은 사람이 주변 챙겨주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환경인 것도 중요하지. 뭐야? 스미다 아이코, 한일 가왕전, 발렌티가 뭐야? 트로트 국가대표가 펼치는 한일 음악 국가대항전. 토요일 관심이 없어. 아니면 몰라요? 장보러 나온 시민들이 가격표를 확인하곤 물건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할인폭이 큰 제품. 근데 맞아. 나도 마트 가면은 인터넷에 가격 확인함. 유통기한 임박 상품, 인터넷보다 쌈, 할인 상품, 인터넷 최저가랑 똑같음, 그냥 상품, 인터넷 최저가보다 많이 비싸. 맞아. 근데 이거 인터넷 최저가도 짜증나는 게 싸네 하고 들어갔는데 막 이것저것 추가되고 막 옵션 선택하면 가격 추가돼가지고 결국엔 또이또이 될 때도 있고. 너무 그 인터넷 최저가 그 방식이 너무 짜증나. 그리고 아니면은 택배비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진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되게 싸다 하고 들어갔는데 택배비 막 24,000원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짜증나지. 왜?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여름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현지인이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본어랑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셨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을 하고 왔거나 곧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입니다. 중국보다 많다니 의외죠. 물론 일본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중국인인데 노동자는 베트남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참고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에 가장 많은 국적이 중국, 그다음 2위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주요 인력 송출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여러 도시에 인력 송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홍기를 놓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이 바로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베트남 사람을, 일본에서는 3D 업종에 필요한 베트남 남성들을 원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의외네? 중국 다음이 태국이구나. 언제적 거야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나는 베트남, 중국, 일본 그 다음 뜨뜨뜨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베트남 사람을, 일본에서는 3D 업종에 필요한 베트남 남성들을 원하는 것처럼 필요한 선진국에 인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가 1, 2위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비자 심사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의 송출 비용이 유럽에 보내는 것만큼 비싸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심사가 어려워진 한국보다 심사가 좀 더 쉬운 일본을 선호하게 되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우선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외 취업과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베트남 소재의 인력 송출 업체를 다녀야 합니다. 유명한 회사로는 베트남에 5곳 지부가 있는 VXT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어와 용접, 재봉틀 일을 준비하면서 빚을 지게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평균 월급은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니 은행에서 빌려서 다니게 되는 거죠. 이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이 자신이 받은 월급을 공유한 건데요. 베트남에서의 평균 뭐야, 돈 진짜 많이 벌었다 생각했는데 연장 근로시간이 156시간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와, 근무일수 19일에 연장 근로시간이 156시간이야? 받을만하네. 와, 미쳤는데? 와, 진짜 일만 했네 이 사람. 뿌듯하겠다. 일 이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군대 얘기를 섞으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지. 맨날 뭐만 하면은 이거 막 군대랑 비교를 해. 할 말 없게. 내가 뭐 군대는 그래도 된대? 내가 군대는 그래도 싸대? 내가 군인들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응? 아, 군대는 가라로 직업 군인들요? 근데 그 공무원들도 그래가지고 문제 엄청 많았잖아. 그 뜻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군대 알러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왜 군대 알러지가 있냐면 군대 얘기하면은 나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어디서 내가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은 군대 얘기했다가 님들한테 좋은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의 그 전 남자친구 군대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이사님 군대 얘기 이런 거 했다가 내가 얼마나 님들의 그 반발에 당했어요. 지들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막 군대 얘기 듣고 뭐 힘들었겠다 이러면은 구라, 뭐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은 진짜라는 뜻임, 막 약간 이런 글 올려놓고 내가 얘기하면은 구라라고 막 죽창 들고 달려드는데. 영하 체감온도 영하 40도요. 체감온도 영하 40도. 강원도. 응? 그 2년 넘게 군복무 하신 분한테 어찌 그런 말버릇입니까? 그냥 네 하면 되지. 체감온도 영하 40도. 체감온도 연봉 정도를 한국에서 단 한 달 만에 번 것을 인증을 한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큰 돈을 빌려서 기술을 배워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비해 비자 발급이 쉬운 일본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인력 송출 업체에서 일본어와 기술을 배우고 비자까지 발급을 받았다면 일본으로 넘어가 기능 실습생이 됩니다. 외국인 연수제도, 기능 실습제도는 일본이 30년 전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대책으로 이민 시대를 준비하고자 도입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2004년에 만들어진 산업연수생 제도도 일본에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죠. 일본의 기능 실습생은 개발도상국의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국가는 인도, 캄보디아, 태국, 네팔, 필리핀,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이 일본과 협정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이런 기능 실습 제도에는 아주 사악한 룰이 있습니다. 입에서 사풀이 나왔네. 그래 봤네. 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의 기능 실습생이 일본에 처음 와서 일하러 들어간 회사에서는 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나라에 와서 단 하나의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기능 실습생은 최대 5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년간 한 곳에서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5년간 한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본에 많이 있는 기능 실습생 베트남인들은 일본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어도 꿋꿋이 버텨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기능 실습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못하거나 대들거나 해서 상사에게 밑보여서 잘리게 되면 바로 강제 출국입니다. 보통은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 신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만 다녀야 한다는 원칙을 이용해서 비자가 있는 정식
이부식으로 고용된 기능 실습생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곳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하는 건 기본이고 월급을 적게 주거나 때리고 무시하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짐에 견디다 못해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요. 매일 야근을 시켜서 도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다가 해고당한 사람도 있고요. 이들은 베트남에서 큰 빚을 지고 일본에 온 것이기에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면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베트남 기능 실습생이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지는 일은 2021년에는 7,000명, 2022년에는 9,000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고당하거나 간두고 나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일부러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난민 심사는 한국만큼이나 까다롭고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이유는 심사를 거치는 기간 동안 강제 출국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심한 초월을 받고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일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범죄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배나 늘어났네요. 기능 실습생들이 일본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들이 해외에 퍼지고 일본 내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일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점차 늘어나자 일본에서는 이 기능 실습 제도를 곧 폐지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하는 구조로 이직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직 외에도 5년 이상 근무하면 이후 업종으로 확대가 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동반 체류도 함께 말이죠. 그러면 대가족 보자. 최장 통상 5년, 가족 대동 못함 14만 명까지. 업종별 기능 시험, 일상 회화 정도의 일본어 시험, 3년간의 기능 실습 수료,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특정 기능 이후는 더 어려운 대신에 체류 기간 상한도 없고 배우자나 자녀 대동도 할 수 있어. 대신에 이거 통과한 사람이 2023년 2월 기준 10명밖에 없어. 들도 함께 올 수가 있게 되는 14만 명 될 동안 여기 10명 됐어.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기능 시험이라는 게 뭐야? 너무 애매한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기능 실습생의 55%에 해당하는 베트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가족까지 올 수 있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일본의 이초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이초우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에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 있네요. 네, 이초우 단지. 뭔가 상당히 삭막하네.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70%가 일본인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3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 분들이 많으시네요. 스트리트 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노인분들이세요. 여기 뒤에도 그렇고 저쪽 뒤에도 그렇고 여기 무슨 작은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반미집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표 음식 중 하나죠. 이 옆에도 반미를 파는 것 같네요. 여기도 싸이공 베트남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작은 상가가 전부 베트남 관련 상점이네요. 여기가 단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가나가 현내 가장 큰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시노우쿠보나 히가시 우에노, 중국인들은 이케부쿠로 아니면 가와구치,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곳에 중국인도 이케부쿠로 아니면 가와구치 간다고? 처음 알아. 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네요. 반미랑 호랑, 여기 반세오였나요? 여기 단지 근처에 상점처럼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면은 다 베트남 음식점이에요. 여기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2초 단지 중에서도 20층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3LDK고 17만 7천엔에서 19만 7천엔, 170만 원, 190만 원 정도입니다. 2LDK 3층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매매로 올라왔는데 4,700만 엔에서 5,700만 엔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네요. 4억에서 비싸다. 5억, 1989년. 그래도 주변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매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억에서 5억이면 좋은 매물 되게 많은데 이 아파트를 4억, 5억 주고 산다 이거죠?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모습 너무 과한데? 왠지 베트남 사람 같은데? 베트남 정말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쿄에서도 베트남에서 완전 유모차를 외곽일 끌고 다니는데 보도블럭이 깔끔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택시만 타고 다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2030년까지 오토바이를 모두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없애겠다 했다고? 2030년까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없애려고?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해외 취업 하고 싶은데 뭐 어떠셨냐? 월급은 어떻냐? 물론 이제 월급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2000년 여기 남자 33만 2,647명입니다. 그 한국의 평균 부부 나이 차이가 2.1세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생이 가장 많이 결혼할 수 있는 2002년생 이 정도 되는 나이대가 될 거예요. 여성 중에 2002년생을 보면은 여기 오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 출생 신고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출생 수는 통계치에서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0년생이 33만 명이고 2002년 여성의 숫자가 23만 명이야. 그러면 10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 이걸 뜻하는 걸 뭐냐면 2000년생이 나중에 결혼할 때 30% 좀 심하긴 하네. 진짜 준내 심하네. 정도는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야.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야. 30%는 1999년생, 2000년생, 25살 아닌가요? 5년 뒤면은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나이대인데 33%는 상대가 없다니까요. 아시죠? 최근에 결혼 시장에서 도태된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이 베트남인이 1위입니다. 이제 베트남 갔다 왔는데 좋으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친절하고 착하시고 결혼 상대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최근에 이야기한 친구들도 다 모태솔로였거든요. 분명히 잘생긴 친구도 있어. 근데 걔도 연애를 못해. 그때 이제 생각난 게 이 수치가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자신을 탓하거나 이상한 거 보지 말라고 막 이야기해줬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연애할 상대나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니까 해외 취업에 관심도 있으니까 꼭 해외 가서 건전한 연애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해외 취업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해외 취업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따위 2D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캄보디아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보통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하고 캄보디아에서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하고 캄보디아에서만 남자가 그렇게 크게 뭐 결혼에 대한 로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결혼은 해야 되겠고 결혼식은 올려야겠고 이러니까 신부 측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한 거 아닐까? 그쵸? 와 근데 캄보디아에서 결혼한다고 캄보디아를 간다고? 와 진짜 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캄보디아에서 결혼하는데 만약에 초대하면은 비행기 값 내주지 않나 보통? 아닌가? 캄보디아? 캄보디아 비행기 가격 얼마 나오지? 잠깐 보고 와야겠다. 내 친구도 그 미국인이랑 결혼했잖아요. 미국에선 결혼식 안 올리고 한국에서만 결혼식 올렸어. 근데 미국 친구들 와가지고 축하해줬음. 그래가지고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랬는데 영어로 뭐라 블라블라 하고 미국 사람들끼리 갑자기 막 웃음. 나도 웃음. 하하하. 웃긴 덴가 보다 이러고. 여기서 웃으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축의금은 뭐 여유 되는 만큼 내지 않을까요? 근데 미국은 그 뭐 사람들 벌이가 어쨌든 한국보다는 벌이가 크니까 뭐 축의금이 1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미국은 축의금 어떻게 되나? 100만 원이요? 아휴 나 모르겠다. 돈 많으면 내줄 수 있지 그 정도. 그러니까 보자. 캄보디아 비행기 봐야지. 뭘 캐리야 갑자기. 뭔 캐리를 했다는 거야? 뭔 소리야? 왜 맨날 캐리야. 캐리는 저 캄보디아 갑니다 지금. 지금 캄보디아 가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캄보디아 왕복 40만 원에 지금 나 꼬시고 있어. 뭐야 중국 동방항공에서 38만 5,900원에 간다는데? 하나카드 쓰면은? 왜 이렇게 싸? 이거 다 포함한 거 맞아? 다 포함한 거 아닌 거 같은데? 다음 이러면 갑자기 기름값 추가되고 이럴 것 같은데? 총 예상 요금이 38만 5,900원이네? 미쳤네? 유류 할증료랑 제세공과금 포함한 거라는데? 뭐야! 캄보디아 진짜 싸다 비행기. 아니 내가 평일로 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목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싸지? 직항만 검색. 근데 저 직항인데? 뭐야? 나름 괜찮네 캄보디아? 캄보디아 비행기 값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그냥 머니까 비싸겠거니 했는데 장기를 왜 빼가. 와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면적이 89위다.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다. 뭐야 여기 있구나 캄보디아가. 무친 뭐야 가깝네? 근데 엄청 가깝진 않은데? 근데 베트남 가는 길에 태국 가는 길에 중간에 그냥 내려다 주면 되잖아. 어디냐고요? 태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딱 껴있어요. 오른쪽 베트남 왼쪽 태국임. 화면 같이 보자고요? 5박 하면서 겸사겸사 휴가 간다고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냐면요. 캄보디아가 불교가 95%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시겠죠? 혹시 불교 관심 있으신가요? 불교 관심 있으시면 캄보디아에 어떻게 불교가 자리 잡게 됐고 어떻게 현재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게 됐는가, 그 과정과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고. 미친!
앙코르와트 가면 되겠네.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있었구나. 앙코르와트 알고 있었는데. 왜? 아, 아니잖아. 타지마할이 어떻게 뭐 캄보디아에 있어. 그래, 인도에 있지. 아그라 요새? 그래, 인도지. 아, 뭐야? 왜 이걸 같이 보는 거야? 앙코르와트 원툴이라고요? 근데 캄보디아가 또 나름 이 여행 갔을 때 만족도가 나쁘지 않대요.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캄보디아 관광. 보자. 캄보디아의 인기 관광 스팟 특집. 캄보디아 가지 마세요. 근데 꼭 가야겠어요? 어허! 어허! 캄보디아 여행 한번 갔다가 함정에 빠진 사장님의 울분. 어허! 에? 왜? 근데 궁금하잖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골프를 치며 알게 된 사람들과 지난 6월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골프 여행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특히 동남아 쪽으로 골프 여행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그 수화물을 맡겨야 되잖아요. 수화물을 맡겨야 돼가지고 줄 서 있는데 보면은 아저씨들이 이만큼 줄 서가지고 있는데 다들 이제 골프, 이거 누가 봐도 우리 골프 여행 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골프 이 가방 있죠. 골프 가방. 다들 그거 들고 간대. 캐디비가 싸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싸니까. 현지 술집에서 즉석으로 여성들을 만났는데 일행들은 A씨가 여성과 호텔에 가도록 유도했고 다음날 현지 경찰관 6명이 찾아와 A씨를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 A씨는 현지 경찰서에 5시간 동안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골프 여행부터 술집에서의 만남, 경찰 체포까지 모두가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 일행들은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하려면 100만 달러가 든다며 13억을 받아갔다. 너무 급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경찰서에 갇혀가지고 해외 경찰서는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하는데 지금 나 범죄자 되게 생겼어. 해외 범죄자 되게 생겼어. 캄보디아 깜빵? 생각만 해도 별로일 것 같아. 그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13억을 준 거야. 100만 달러를.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제 송금을 해가지고 풀려났는데 되게 뭔가 찝찝한데? 해가지고 수사 요청 결과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은행 34곳에서 돈을 인출해 나눠 가졌고 현지에서 10년 넘게 체류한 한인 브로커를 통해 현지인들도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친. 현지인들은 실제 경찰관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경찰관들도 한패였다. 경찰로 추정되는 현지인 6명 중 1명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일행들이 연행됐던 불상의 장소는 실제 경찰관서였다. 남자 입장에서 동남아 여행 간다고 하면 주변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안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게 막 그냥 동남아 여행 갔어. 이 말 한마디만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가서 뭐 했는데 물어보고 얘기 듣다가 나 들어보니까 이 새끼 꼬르마네 이러면 그때 이상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동남아 여자들 이상하게 생겼다는데 동남아 여자도 이쁜 여자 이쁘고 못생긴 여자 못생기고 평범한 여자 평범합니다. 한국 여자도 못생긴 여자 못생겼고 예쁜 여자 예쁘고 평범한 여자 평범한 거지. 어디 무슨 여자는 예쁘고 무슨 여자는 못생겼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뭐 허거곡이에요. 허거곡은 내가 허거곡이다. 깨우쳐 줬는데 뭐 없나요? 깨우쳐 줬는데 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변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인생 살기 꺼려짐. 왜요? 왜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거 확실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맞아요? 진짜 숨만 쉬었어요? 하늘에 맹세코 온 마음을 걸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에서 진짜 일만 했어요? 농담 한마디 안 했어요? 네,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회사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이상해질 만한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죠? 왜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요? 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지가 어떻게 안 좋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미지 어떻게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범죄에 휘말린 것처럼
말 돌리지 오늘도 말고 도발을 내가 했다. 도와주려고 절반의 하는 거. 성공이었다. 나는 님을 일기 끝.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매일마다 자조적으로 자신을 까는 얘기만 하는 당신이 항상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발한 척하지 마시고 이미지가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이미지인지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 돌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돌파해 나가요. 피하지 말죠. 피하지 말고 함께 돌파합시다. 돌파하는 거 굉장히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저도 님들이 뭐라는 거야. 아니 뭐 연자제야. 이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 화가 안 났어. 이게 왜 연자제야. 그리고 고추 극극 뒤질래요? 지금 어디 이거 다 큰 처자가 보고 있는데 그런 그거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심하세요. 예, 아무튼 나 화 안 났고 자 치실 극극 그거 더 심해요. 되게 심한 거야.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브로트님 빨리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 이렇게 너무 엉뚱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시기한다. 뭐야? 어쩌라는 거야? 시기를 받고 있다. 시기 질투를. 굉장히 힘들겠군요. 엉뚱함이나 산만함이 너무 부족하다고. 뭘 하겠다고. 일명 셋업 범죄는 동남아 등지에서 댄비의 속마음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나의 진지한 돕고자 하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그래서 아무튼 경찰은 박모 씨 등 일당 7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행을 도운 한국인 브로커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미친놈이네. 13억 보낸 인간이 대단하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모르는 거야. 박래야.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깜빵에 가야 된다 뭐 한다. 현지 경찰이 거기다가 이거 봐봐. 동업자잖아. 동업자면 얼마나 겁을 줬겠어. 성매매한 거 아니죠. 이제 성매매한 게 아니라 현지 술집에서 즉석으로 여성들을 만났는데 호텔 가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쓰고 한 거예요. 돈 한 푼 안 썼다고. 성매매는 아니지. 그냥 성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나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몰리면 그럴 수 있지. 잘못될 거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피해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외여행 가서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에 간다고? 성매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해외가 아니라 국내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호텔 가는 건 이런 위험이 없냐? 어쨌든 여자 남자가 만나서 맞다 형님 저 오늘 6% 픽업 가차였는데 0.02% 한테 픽둘 당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오늘의 일기 진짜 끝.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저게? 6% 픽업 가차를 했는데 0.02% 확률로 픽돌 당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턴 1,000원에 저런 말 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저거 비틱은 1,000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뒤지기 싫으면 비틱 1,000원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미쳤나 저게. 아무튼 한국인 상대 셋업 범죄는 원래 동남아에서 픽돌 BT가 아니라고요? 뭐가 BT가 아니에요. 0.02% 확률로 뭐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6% 픽업 가차인데 0.02% 픽돌 당했다며. 0.02%가 된 거 아니야? 픽돌이니까 뚫은 건데 왜 이게 안 뚫이야? 봐봐. 픽 안 뚫린 거 게 아니지. 6%짜리 뽑아야 되는데 0.02%짜리 뽑았다고요? 그런 거예요? 똥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0.02% 아니었으면 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본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0.02 픽돌 안 당했으면 그냥 93% 확률로 다른 쓰레기 나왔을 거야. 6% 못 들었어 어차피. 94% 확률로 어차피 딴 거 나오는 건데 뭘 이거 0.02 때문에 이거 안 나온 척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나와? 그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왔을 뿐이에요. 이거 안 나왔잖아? 그래도 꽝이야. 94% 확률로.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등급 높은 거 나오면 뭐 어디 갈거나 이럴 수 있잖아. 매달리고 싶다고요? 왜요? 왜 매달고 싶죠? 이해가 안 되네. 내 말이 어디가 틀렸죠? 10연법 3번 해서 풀강했어. 이런 게 비틱이라고요? 뭐야? 말을 막 빙빙 돌려서 하니까 그렇죠. 이 새끼 말하는 거 봐요, 님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자기가 너무 산만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시기해서 어쩌고 해요. 이 찌랄하다가 이거 쏘니까 내가 오해할 만하잖아. 그쵸?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 아무튼 간에 필리핀 경우 아예 한국 경찰이 필리핀에 상주하면 파견 나갈 정도다. 와, 그 정도야? 그 덕분에 최근 필리핀 셋업 범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대로 다른 동남아 국가 셋업 범죄율 늘어나고 있다. 와, 근데 사기꾼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골프 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캄보디아 골프 여행을 갔다는 게 이거 보세요. 골프를 그러면은 이 60대 A씨 작업을 치려고 골프 치면서 같이 친해지는 시간까지 가졌다는 거잖아. 진짜 이거. 이래서 골프를 배워야 하는 뭔 소리야. 중소사장이 골프도 치고 현금이 14억이나 있군요. 캄보디아까지 놀러가고 요즘 중소 어렵다던데 부도 나는 데도 많고 대단하십니다. 말투가 브로트님인데? 브로트님 이런 댓글 좀 달지 마요. 비비 꼬면서. 응? 왜 이렇게 비비 꼬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와 하나도 안 불쌍하다. 와 하나도 안 불쌍하다. 그리고 왜 마누라 가족한테 잘하며 살라고 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왜 무조건 결혼했을 거라 생각해? 결혼하고 이거 왜 불륜일 거라고 생각해? 그냥 진짜 일만 하느라고 중소기업 운영하다가 일만 하느라 60대가 된 A씨일 수도 있잖아. 왜 자꾸 A씨한테 나쁜 말 해? A씨는 선량한 피해자인데 작업당해가지고 13억 날렸는데 A씨한테 자꾸 나쁘게 말하는 거야 이 자식들. A씨가 결혼했냐고. 내가 뭐가 나빠요. 처자식도 있을 텐데. 이미 처자식 있는 사람 만들었어. 이미 처자식 있는데 외국 가가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원나잇 하는 남자 만들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망상에서 싸운대. 왜 저러는 거야? 우리 A씨 그만 괴롭혀라. A씨는 그냥 작업당한 죄밖에 없다. A씨 불쌍하다. A씨 불쌍해. A씨 일만 하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중소기업 사장으로 이제야 좀 나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취미로 골프하면서 지내는 건데 내 망상이 맞나 저 망상이 맞나 한번 대결해보자고. 참 뭐야 이건 또. 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걸?
네, 거- 읽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걸 영어 그대로를 믿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걸 믿니? 그걸 믿니? 아, 그걸 네, 믿니. 일부에서 보도해드렸던 믿니 배드파더스 아니네? 활동가 구본창 씨가 예.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 공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 구 씨는 코피노 아빠 찾기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요. 코피노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예. 이야기하는 건데 구 씨는 2012년 필리핀에서 곱창의 우연히 이제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여성이 남편이 곧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남긴 쪽지를 구 씨에게 보여줬는데 거기에 그걸 믿니? 라고 영어로 미친 적혀 거 있었다는 아니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쪽지를 진짜야 저거? 아니 진짜 도라이 아니야 저거? 완전 사이코패스인데? 와, 애 만들어 놓고 내가 돌아올게 이러면서 저걸 쪽지에 남기고 갔다고? 와, 진짜 미친 사람인데? 아니, 아까 버리고 오는 사람 많다고는 들었어. 근데 와, 저건 아니지. 꼭 다시 돌아올게. 우리 애 잘 키우자. 이런 다음에 저 쪽지 남기고 갔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현실 세계를 무슨, 그거야. 인터넷에서 드립 치듯이 해. 현실에서 저 상황을. 코피노 데려가도 저출산 막혔다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들 이름을 김치나 된장이라 짓는다고? 그것도 좀 그렇긴 하다. 그거 베트남으로 치면은 애 낳았는데 애 이름을 반미라고 짓는 거랑 똑같잖아. 반미 샌드위치. 아, 너무한다. 아, 어떻게 저러냐 진짜 사람이. 아, 진짜 사람이 그래도 좀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필리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남자가 이제 사고 쳐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필리핀 여자한테 애 이름 된장이라고 진짜 무슨 뜻이야 물으면 행운이야 이렇게 농락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거짓말. 와, 진짜 거짓말이야 그거. 그거 지어낸 거라고 해줘. 그거 떠도는 말이고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줘. 아, 가짜뉴스라고 해줘 진짜. 아,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지어낸 거라고 해줘. 와, 진짜 너무 심했다. 뭐라고요? 순간 국어 8등급 찍었어, 순간. 뼈아픈 현실이 지금 나이든 세대의 교육 수준과 세대상 관념이 자상하면서 거리가 먼 거죠. 이제 이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드에서 한국 친구 이름 김치. 아, 맞아요. 무슨 편의점에 김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별명이잖아 그거 약간. 아, 마음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 크게 혼내주라고요? 아, 혼내고 싶지도 않아요. 제 방송 보고 있으면 이제 나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진짜 볼 자격이 없어요. 내 방송 볼 자격 없으니까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위키트리 뉴스만 하루 11시간 이상 정독하면서 살아라. 와, 너무했다. 아,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아, 진짜. 아우. 소박이야. 뭐라는 거야, 씨. 시간이 흐르는 속도. 눈 깜짝할 새. 이거 말 속도 있나? 말 속도? 언어 말하는 속도? 말하는 속도는 없네. 느긋한 건 싫어. 보통으로 해야겠어. 아, 너무 슬퍼. 너무 슬프네. 뭐가 캐리야 또. 또 뭐래. 못 따라가겠다. 저 속도.